아무리 무시해도 성능은 진실 F-50 드디어 폴란드에서 실전. 영공 침범하자 곧바로 출격해 격퇴. 폴란드에 신뢰감을 준 KA의 발빠른 공략. KA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계약 체결 후 1년 3개월 만에 수출형 F-50GF12대를 최종 납품했다. 이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속도임과 동시에 한국과 폴란드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 가능한 성과였다. 특히 KA는 단순히 항공기를 납품하는 것을 넘어 폴란드로 인도될 F-50의 수명주기 동안 안정적인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2023년 F-50GF12대 납품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 사무소를 열고 이송 및 재조립을 거쳐 빈틈없이 현지 인도 절차를 수행했다. F-50GF가 폴란드에 납품되자마자 폴란드 국군 이날 및 나토데이즈 행사에 공식적으로 선보이며 우리 정부와 KA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을 보여주었다. 항공기의 경우 통상 기종이 결정되면 수십 년간 운용하므로 수명주기 동안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MRO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KA가 수출한 F-50의 수명은 통상 30에서 40년으로 알려져 있다. KA는 이 같은 애프터마켓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유럽의 애프터마켓 진출의 발판은 바로 폴란드이다. KA는 지난해 9월 폴란드 국영방산 그룹인 PGZ와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른 후속으로 KA는 폴란드 항공기 MRO 전문업체인 WZL-E와 F-50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후속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WZL-E는 PGZ 자회사이자 F-16 등 폴란드 공군 주력 항공기의 후속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는 폴란드 공군 및 업체와 성과 기반 군수지원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항공기를 납품하는 것을 넘어 F-50 항공기 후속 지원 체계를 구축해 F-50의 수명주기 내 안정적인 후속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폴란드와 협약을 바탕으로 KA는 유럽 시장에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F-50의 수출 판로를 넓히는 한편 유럽 시장의 F-50 항공기 후속 지원을 위한 거점화 공략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서명식의 이상제 센터장 WZL-ECO 다리우스 소콜스키 외 한폴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한국 폴란드 공군대 공군회의 창설키로 F-50으로 밀착 K방산의 큰손 폴란드와 한국 공군이 폴란드의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한다. 4.1군에 따르면 공군은 폴란드 공군과 공군대 공군회의를 창설하기로 협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공군대 공군회의는 공군 차원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와 개설의 전략 전술, 방위산업 등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양측은 회의체 창설이라는 큰 틀에서는 뜻을 맞췄으며 발족 시점 등 구체적 사안 결정이 남은 상태라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폴란드와 한국 공군은 한국산 전투기 F-50을 발판 삼아 회의체 창설에 나섰다. 폴란드는 2022년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물론 F-50 48대를 도입하기로 하는 대형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다. 한국 공군은 F-50이나 T-50, KT-1 훈련기 등 국산 기체를 도입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한국산 항공기 국제기술협력기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도입국 대상 기술 및 군수 지원이 위주다. 공군대 공군회의는 단순 기술 지원 차원을 넘어 전술적,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대러시아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 폴란드 공군 측은 북한을 지척에 두고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한국 공군의 역량을 높이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군 대 공군 회의를 통해 FA-50의 전술적 운용 노하우는 물론 실전적 대비 태세 등을 양측이 공유하고 상호 조종사 교류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산이 개시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등 방산 관련 안건이 공군 대 공군 회의를 통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 무기는 숫자로 볼 때 자주포 648문과 전차 980대 등으로 지상무기가 FA-50보다 훨씬 많다. 계약이 별도로 이뤄진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도 지상무기다. 다만 공군의 전투기는 단가 측면에서 지상장비와 비교할 수 없고 개별 기체의 파괴력도 월등히 높은 만큼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많다는 게 공군 대 공군회의 창설, 추진의 배경이다. 3. 북 전술핵잠수함 대규모 공사, 한미 핵억제 연습 맞대응. 북한이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며 공개한 신포 시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대규모 설비 공사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연습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수중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며 북한이 전격 공개한 김군호경 웅호입니다. 핵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그런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이 잠수함 선체의 기관과 설비들을 장착하는 대규모 의장공사 진행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잠수함이 보호구물에 덮인 채 조선소 북동쪽 끝 건식독에 위치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잡힌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는 안전 정박지에 있던 잠수함이 하부 의장공사 작업을 위해 지난 5월 건식독으로 위치를 이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나, 음파 탐지기, 라든지 잠수함의 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첨단의 장비들을 부착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핵협의그룹 모의 연습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북한 핵억제와 대응 과정을 숙달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반도 핵위기 발생 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적인 훈련 성격의 도상연습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4. 글로벌 통신동맥 해저 케이블의 위협 증가 감지. 미국이 주요 해저 케이블을 파괴할 수 있는 러시아의 비밀 군사 활동 확대를 감지했다고 CNN 방송이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6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에 따르면 러시아는 참모본부 심해 연구국이라는 부대를 창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부대는 해상 인프라 파괴를 목적으로 수상 선박과 잠수함, 해상 드론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함대를 운영한다. 이 관리는 우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러시아 해군 활동과 미국 및 동맹국의 주요 해저, 시설 파괴에 초점이 맞춰진 러시아의 결정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수상 선박과 잠수함, 해상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인 지휘를 통해 해저 파괴 행위 능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도 러시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중요한 해상, 인프라와 해저, 케이블 근처를 순찰하는 러시아 선박을 정기적으로 추적한다고 이 관리가 전했다. 이처럼 러시아 부대의 비밀스러운 해저 작전에 대해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은 그동안 보고된 바 없다.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 트래픽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통신 및 인터넷 통신량은 해저에 설치된 고속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한다.
이런 해저 케이블을 공격하면 민간은 물론 정부, 군사 분야, 통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과 에너지 공급을 포함해 통신에 의존하는 산업에도 마비시킬 수 있다. 해저 케이블은 여러 유럽 국가에 막대한 양의 전기를 공급하기도 한다. 미국과 동맹국은 전 세계 주요 해저 케이블 주변에서 러시아 해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왔다. 지난해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순찰선 사령관은 최근 몇 년간 발트해의 해저 케이블 주변에서 러시아군의 그런 활동 증가를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유럽 주변 바다는 러시아의 군사적 감시와 활동의 초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공영방송사의 공동 취재 결과 러시아가 북유럽 해역에서 해저 케이블과 풍력발전소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스파이 선박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사들은 데이터 분석과 무선 감청, 소식통이 제공한 정보 등을 이용해 몇 년간 북유럽 해역에서 약 50척의 선박을 추적하고 수중 감시를 통해 잠재적인 공격 대상 지도도 만들었다. 러시아 지도부는 주요자의 위협적 활동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와중에도 계속 이 부대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 관리의 설명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주요 해저 인프라를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우크라이나 외부에서 러시아 측의 심각한 침략 확대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이 관리는 부연했다. 이 관리는 특히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해저 인프라를 훼손하는 모든 활동은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은 특히 자체 인프라와 동맹국 인프라 손상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